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얼마 전에 문샷 AI에서 나온 키미 K2, 그러니까 1쪽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게 오픈소스로 풀렸다 해서 제가 또 한번 호들갑 떨었죠. 딥시크 이번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죠. 바로 쿠엔, 요 시리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오픈소스로 풀려갖고 굉장히 많이 쓰는 모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 모델이 없으니까 오픈소스를 많이 가져와서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 그룹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쿠엔의 세 번째 버전, 그러니까 쿠엔3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거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2507이라는 버전으로 나왔는데, 파라미터 수가 키미 K2의 3분의 1이 안 되는데 키미 K2보다 성능이 훨씬 더 앞서고요. 지금 클로드4라든가 다양한 뭐 챗GPT 이런 애들보다도 성능이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중국 AI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중국 콘텐츠를 다룰 때마다 중국을 이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좀 댓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테크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중국이 앞서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인정을 하고 좀 봐야겠죠. 중국을 욕한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을 응원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느 상황인지, 또 중국의 전략은 무엇이고 미국 빅테크들의 전략을 또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게 지금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죠,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AI 주도권 경쟁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미 K2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에 바로 올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1쪽의 파라미터가 넣으면서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은 게, 물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어놨으니까 이 거대한 모델을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이 인프라를 구축해보는 연습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모두 효용이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로 또 연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파급력이 사실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빅테크 그 누구도 이렇게 거대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내놓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사실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문샷 AI에서 키미 K2를 해갖고 일종의 파라미터를 풀어버리니까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것보다 성능이 좋아요 하면서 쿠엔3의 업데이트 버전을 낸 거죠. 알리바바 그룹에서 사실 이 쿠엔이라는 이 조직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 10년 동안 AI 연구가 집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몰아넣은 건데, 갑자기 등장한 모델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재작년에 4월에 퉁이치엔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사실 공개가 된 다음에 23년, 그러니까 같은 해죠. 8월에 쿠엔 7 빌리언, 그러니까 70억 개짜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데 모델도 굉장히 많습니다. 쿠엔 기본적인 모델들이 1.5, 2, 2.5, 지금 3까지 나왔죠. 쿠엔 오디오도 따로 해가지고 7 빌리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쿠엔 메스 전용 버전, 그 외에도 비전을 전용으로 하는 버전도 있고 코딩으로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특화해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모달리티에 특화된 것들을 계속 이 쿠엔 패밀리를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알리바바 하면은 뭐 중국의 뭐 텐센트 같은 기업들과 함께 말 그대로 빅테크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AI를 연구를 했던 것들을 여기에 다 녹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나왔던 쿠엔3의 패밀리를 보면은 0.6빌리언부터 가장 많게는 30빌리언에서 235빌리언, 그러니까 2350억 개예요. 굉장히 많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덴스하게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든 모델들, 이런 것들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돌리거나 로컬로 돌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여기 타겟이 딱 보이죠. 클라우드부터 약간 서버용, 약간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이거 놓치는 거 보면 휴대폰이겠죠. 그러다가 MOE,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항상 요즘 큰 모델들은 다 MOE 모델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스케일링의 법칙에 따라서 훨씬 더 똑똑해지는 게 맞습니다. 키미 K2도 그래서 1쪽의 파라미터까지 늘린 거죠. 물론 뭐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케일링을 크게 해야 되는데, MOE 그러니까 엑스퍼트들의 조합으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걸 추론을 할 때 쓸 때에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체 모델은 2350억 개인데 실제로 추론할 때는 220억 개만 활성화된다라고 하죠. 10분의 1 정도만 활성화되니까 추론할 때 훨씬 더 적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GPU 활용도도 약간 낮추면서 간다라는 거죠. 물론 학습할 때는 이 전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모델의 전체 지식 용량은 최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론 비용이라든가 이 또 이제 22빌리언만 활성화되면은 속도가 또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용성까지 염두를 해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은 QM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죠.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에도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컨텍스트가 131K였거든요. 사실 131K도 많죠. 굉장히 많은 컨텍스트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3만 1000 토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몇 권의 책을 넣을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2507 업데이트에서 256K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 키미 K2가 그 정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확장을 해서 구출한 거예요. 클로드 4 오퍼스 같은 경우에도 컨텍스트 길이 늘어났다라 하니까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여기에 맞받아친 거죠. 실제로 허깅 페이스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 non-thinking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픈AI의 O3, O4 같은 모델 있잖아요. thinking하는 모델들. 흔히 reasoning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추론 모델 있죠. 자, 인퍼런스의 추론이랑 리즈닝도 추론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둘 다 추론이라고 번역이 돼서 헷갈리실 텐데, 리즈닝 그냥 사고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거 용어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퍼런스란 걸 추론 쓰고 있는데 굳이. 어쨌든 이거를 추론하는, 오랫동안 생각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 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GPT-4O라든가 4.1 버전 있잖아요. 그렇게 단일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전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면서 256K의 Long Context Understanding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더 늘어났다는 거죠. 업데이트 하면서. 요거는 사실 GPU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방에 처리될 수 있는 단위를 업데이트했다 하면서 다양한 부분을 업데이트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정말 놀랍죠. non-thinking 모델 기준으로 쫙 다 비교했거든요. 우선 꼴찌 누구예요? 파란색이 Qwen3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요게 non-thinking 모델로서 이전에는 조금 열화가 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지난주에 나왔던 키미 K2, 문샷 AI의 키미 K2가 여기 75.1, 굉장히 높은 점수 갖고 있죠. 클로드 오프스 4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수준이고, 근데 클로드 4는 오픈소스가 아니잖아요. 키미 K2는 오픈소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놓은 게 그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키미 K2나 클로드 오프스 4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의 AIME 25 점수. 그러니까 기존의 MOE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긴 컨텍스트 처리 능력을 더 정교하게 튜닝을 해갖고 이런 AIME라던가 이런 복잡한 벤치마크의 점수들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 코엔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늘었고, 뭐 키미 K2라든가 클로드 오프스 넌띵킹 모드, 딥시크 같은 거는 사실 딥시크가 많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했는데 오픈소스라서 그랬죠. 근데 그 연구 역사는 이 알리바바가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꾸준히 쿠엔은 굉장히 잘 써서 사실 딥시크도 많이 쓰지만 쿠엔을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레나 하드2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 만족도 관련된 벤치마크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사용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다 모든 점수들을 다 앞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앞선 건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앞선 것들을 추려서 보여준 건데, MMLU 프로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오프스 4 넌띵킹이 좀 더 좋은 것도 있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이 널리지라든가 리즈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이 앞서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물론 키미 K2가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쿠엔 관련해서 에이전트 쪽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켰더라고요. 당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여러 벤치마크에서 고루고루 다 멀티링규얼리즘까지, 한국어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이거 한국어 리더보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요 위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제일 높은 게 지금 현재 퍼플렉시티 소나 프로예요. 이게 한국어가 제일 잘 된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특정 이제 테스트 점수 기준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엔트로피 클로드 오프스 4가 한국어 더 좋고, 제미나이 2.5 프로, GPT 4.5, 뭐 오픈 AI 5.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지금 서비스화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록3도 여기 나와 있고 그록4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퍼플렉시티가 진짜 좋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퍼플렉시티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십니까? 쿠엔3 235 빌리언 2507 이게 업데이트된 건데, 딥시크 V3 0324보다 더 잘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키미 K2가 한글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것도 있네요. 그나마 우리나라 모델 중에는 SKT의 A.X 4.0 요게 좀 잘 나온다고 돼 있고, 네이버는 아마 이제 그 오픈소스가
오픈소스가 작은 모델만 나와서 지금 저 아래에 있을 거고, 카카오도 큰 모델 없죠. LG는 X41 여기 나와네요. 그다음에 KT도 저 밑에 있을 거고, 업스테이지는 그래도 여기까지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랑 지금 오픈소스로 공개한 쿠엔3 요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방법 다 나와 있고, 저도 작은 모델을 한번 설치해서 로컬로 한번 돌려볼까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키미 K2가 사실 제2의 딥시크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정말 거대한 모델로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만 되고 이렇게 해서 금방 없어지니까 저도 이제 설레발 좀 덜 떨어야겠다. 여러분 유튜브로 참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설레발 죄송하고요. 여러분 심기 거슬리지 않게 조금 더 이렇게 잘잘 만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1쪽의 파라미터보다 2350억 개, 그러니까 4분의 1이 안 되는 거잖아요. 4분의 1이 안 되는 저 숫자로도 성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파라미터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좀 뭔가 파인 튜닝도 잘 해야 되고 데이터 학습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AI 서비스를 하는 곳이나 오픈소스 진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시사한 바가 크고, 특히 쿠엔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딥시크가 이걸 시작을 했지만 쿠엔이 굉장히 많이 앞서간다. 여러 가지 모델을 잘 뿌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즉 우리가 이제 중국의 AI 하면은 사실 딴 것보다 쿠엔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진짜 서버도 엄청나게 구축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참 중국의 이 AI 굴기, 그러니까 빅테크와도 이제 그 맞짱을 뜰 때 오픈소스의 공세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정부가 정말 많이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그 규모가 진짜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뭐 스타게이트니 뭐니 해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기술 제재 때문에 GPU를 이제 비싼 걸 많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지금. 물론 H20이 지금 허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엔비디아는 현재 있는 H20 재고를 그냥 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메모리사, 그러니까 H20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새로 하는 H2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이제 기자님들이 그냥 H20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건 또 HBM3E를 넣거든요. 그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제약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오픈소스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장 우리나라 AI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걸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작은 스타트업 분들이라든가 AI와 관련 없는 스타트업들도 많잖아요. 스타트업이 AI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사무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커머스 할 수 있고 하는데,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특화된 지식을 하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하기도 하고 렉으로 땡겨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점차 중국의 이 오픈소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버린 AI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사실 투자를 하기 힘들다, 사실 힘들겠죠. 그 규모 자본 투자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령 모델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앞서서도 봤다시피 SKT라든가 아니면은 솔트룩스,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같은 이런 모델들도 지금 열심히 힘내서 우리나라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한 개의 특화된 뭐 의료, 법률, 반도체 뭐 이런 것들, 특화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갖고 AI 모델을 잘 개발하는 데에서 뭔가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AI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문제도 많죠.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도 싸우고 뭐 그러는데,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이제 산업별로 잘 확보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최적화된 어떤 모델을 해야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잘 구축이 돼야 될 텐데, 소버린 AI의 정의에 따라서 뭐 싸우고 있을 수 있어요. 기업마다 이게 이해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쿠엔3나 키미 K2 같은 등장이 AI가 이제 단순히 똑똑한 그냥 뭐 맞는 방사 뭐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AI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핵심적인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고 국가 안보까지 좌우할 수 있다. 오픈소스로 해서 이게 굉장히 스며들게 되면은 이거 없으면은 우리 회사 안 돌아가요 라고 하는 순간 이게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기술 주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쿠엔 소식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짧은 소식들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